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티보이입니다. 오늘 해장상담소를 함께 하시는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장상담소 나오셨는데요.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네. 네, 오늘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에 관해서 얘기해 주실 미정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의 패널은 바로 갓김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우! 네. 와. 그러면 우리 이제 근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굉장히 왜? 네, 오늘따라 되게 네. 뭐랄까 네, 기계적인 진행. 기계적인 진행. 아, 그런가요? 많이 긴장하셨죠? 정제된 거였나요? 정제된 약간 아, 네. 그 저희가 네. 모니터링을 했을 때 조금 정제되겠다. 약간 너무 정신없었나요? 그게 나은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기계적인 할까요? 대화 네. 좋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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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근황을 한번 토크해 볼까요? 미정님부터 먼저. 그 여름 휴가를 못 갔어요. 저랑 어떻게 살아 계신 거죠? 아니 왜냐면 에어컨 나오는 데를 가는 게 거의 아. 휴가고 못 갔는데 이 에어컨을 집에서 밤에 틀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요금이 얼마 나올 것인가. 저도 이게 너무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저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고 음. 근데 이제 어디에 방이 붙었어요. 검침일을 원래 뭐 15일에 검침을 하는데 네. 말일날 검침을 하면 유리할 수도 있다. 그게 무슨 할인 적용되는 것 때문에 할인이랬나 뭐라 누지세. 네네네. 어. 누진세. 네. 누진이 얼마나 됐을지 그 용량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막 대빵 큰 에어컨을 하루 종일 튼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하도 뉴스에 나오니까 그 말일로 하는 게 좋을까? 15일로 하는 게 좋을까? 뭐 이게 주로 이제 밤에 자기 전에 하는 활동입니다. 네. 네. 저도 요즘 알아봐요. 현실적인 근황이지 않나요? 네. 저도 에어컨 벽걸이거든요. 네네. 그냥 조그만한 네. 그 얼마 안 나온다고 하지만 어쨌든 주말에는 계속 틀고 이러니까 내 평생 이만큼 틀어본 적이 저도 없으니까.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까지 네. 틀어본 적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너무 과연 얼마가 걱정이 나올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들으신 분들도 다들 그럴 것 그런 같아요.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갓김치님의 근황은 네, 저는 근황 다른 건 별로 없고 네. 그냥 지난번 방송을 들으면서 그 누구죠? 무명님이 네. 자기가 사실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한다는 네,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실을.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근데 제가 다른 팟캐스트를 들어도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사실을 말버릇. 많이 하거나 뭐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나 근데 그거를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면 말을 못 하니까 저는 그냥 포기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명님이 자기 방송 못 들어도 이 방송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무명님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PD님이 편집을 이제 심하면 해주시겠죠. 네. 그런 전화 생각을 연결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날 그 얘기 하면서 옆에서 봤잖아요. 음. 하다가 이렇게 참는. 참고 이렇게 하는 말을 거를 먹었어.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저렇게 모니터링하고 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으나 갓김치 포기하셨다니까 네. 저도 좀 포기를 하고 네,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의 근황은 조카가 곧 생일이에요. 다음 주에. 그래서 생일 선물을 뭐 해줄까를 막 한참 고민하는데 네. 그 아동 용품에 네. 그 엄청난 그 남아용 여아용 구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아용은 이상하게 또 좀 저어되고 근데 남아용을 보내기엔 또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저의 취향이 어떤 그것인가 싶으면서 뭐 젠더리스한 거가 진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인 경우에는 요즘에는 좀 캐주얼한 것도 있고 젠더리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유니섹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옷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네, 옷 아니 뭘 사려고 장난감. 해도 옷이든 뭐 신발이든 그래서 문구류도 다 예, 나눠. 그래서 그냥 남아 거 중에 좀 무난하게 이렇게 남녀 공용일 것 같은 것을 지금 보고 후보를 고르고 있는 어렵겠다. 네, 그런 나는 그 선물의 내용보다 네. 참 부질없다. 네. 조카의 생일을 챙기는 일은. 근데 조카를 엄청 사랑해요. 그러니까요. 피디님이. 이렇게 털리는 이모 혹은 고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조금만 자라면 우리에게 그닥 관심을 주지 않아요. 맞아요. 저 그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좀 의미 없는
네네. 애정을 쏟아붓고 맞아요. 제가 아낌없이 주는 남자. 어제도 영상 통화를 하는데 걔는 뭐 열심히 자기의 뭐 딴짓을 하고 있고 전 끊임없이 그 앞에서 계속 재롱을 혼자 떨고 있는 약간 아무튼 그런 네. 근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근황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의 주제로 가기 전에 최근에 또 이슈들이 좀 빵빵 터져가지고요. 이슈가 늘 빵빵 터지는 것 같아요. 이슈 이 네. 멘트 이제 그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슈 계속 터진다라고 네. 정지하고 그냥 이슈 네. 예, 이슈 토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KBS 도전 골든벨 논란이 좀 있었죠. 네네. 네, 그 왜 답안 쓰는 화이트보드에다가 네. 출연하신 분이 동일 범죄, 동일 처벌, 그리고 낙태죄 폐지 뭐 이런 이제 페미니즘 운동 문구를 적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모자이크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분이 방송 이후에 이런 식으로 내 의사랑 상관없이 모자이크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를 본인 트위터 계정에 올렸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KBS 측에서 이게 막 화제가 되니까 입장문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도전 골든벨은 퀴즈를 통해 청소년들의 재치와 생각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여러 분야에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첨예하게 주장이 엇갈리는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이슈의 경우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송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청소년 출연자가 이런 이슈 다툼에 휘말려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하여 항상 녹화 전에 출연자들한테 프로그램 취지를 벗어나는 멘트는 자제하라 라고 사전 고지해왔고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분이 또 1등 하셨나 봐요. 최후의 1인의 답판에 적힌 글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이해를 구한다. 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거죠.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이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인가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냥 상식이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정당한?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왜 뭐 찔렸나? 되게 이상하죠. 찬반이 되게 명확하고 뭔가 그렇게 사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방송은- 아니 저는 이거 보기에 페미니즘 관련 네. 문구가 네. 편협한 시각이라고 생각하는 PD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한쪽의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이다. 네. 상식적인 주장인데 이게 상식이 워낙에 안 지켜진 사회여서 그런지 네. 굉장히 편향적인 주장인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근데 자기를 돌아봐야 될 일이지 그걸 그렇죠. 모자이크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도 독도는 우리 땅 같은 거 썼던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챙겨본 건 아니지만 있어요. 네, 네, 있었어요. 네. 계속. 네. 정치적 주장을 방송하는 거는 괜찮은 거죠. 그러게요. 굉장히 그런 첨예하게 거는- 갈리지 네. 않나요? 독도는 우리 땅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일본은 여전히 편집될 것 같아요.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우리 땅이 아니라고 놀라 갓김치. 놀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KBS 어떤 방송국이 뭐 공영방송이든 아니든 자기들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그런 입장을 취한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아무런 입장도 방송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되게 인권 침해적이거나 뭔가 혐오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면 이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혐오 표현을 걸러내고 하늘 아래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적인 것이 정치적.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네. 검열하는 것이 되게 문제적이고 네. 그것이 그들의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는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거기 전문에서 그 10대를 보호하는 측면으로서도 썼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 여성이 분명히 그게 녹화가 되고 있고 특히 대기까지 남았기 때문에 나간다는 걸 분명히 잘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떤 논의 없이 네. 검열하는 것은 그 10대 여성의 정치적 권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시민으로서의 권리, 그걸 침해한 사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생각되거든요. 이 그 제작진 측의 정치적 입장이 드러나는 사건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런 특히 뭐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도 아니지만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에 관해서는 의견을 내면 안 된다는 본인의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자이크를 한 것 같네요. 그래서 뭐 하늘은 파랗다 이런 거는 써도 되고 동일 범죄 동일 처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은 파랗다 아니에요? 아니 같은 동일부지 것이죠. 동일처벌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그게 싫은 본인의 입장을 드러낸 거죠. 네. PD는. 그렇죠. 그리고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면 그 당사자랑 같이 그런 논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안 나가면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본인이 아니다. 나는 다 감수할 거고 그런 이제 이후에 일어날 여러 위험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해서 나가는 것일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당사자분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본인은 나는 정말 그런 식으로 편집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니 그런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은 정말 이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런 약간 그 사전에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툴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편집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또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또 오마드 오. 지금 한수 오마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지금 발부됐죠. 근데 체포 영장 발부의 내용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놀라운 사실. 이 현실이 이런데 네. 어떻게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을 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연결되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영화를 좋아하거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네. 이 최대 웹하드인 위디스크의 불법 유출 동영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다들 아실 텐데 그 사이트는 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마드에게 이런 그 적색 그 수배 그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해외에 인터폴에 요청할 때. 네. 근데 그게 제일 높은 단계고 그거는 뭐 누구더라? 유병원 그 정도 급의 그거래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큐티보이님이 네. 위디스크가 영화를 좋아하는 네. 사람들이 들어가는 네. 사이트라고 네. 생각하는 것도 네. 편협한 시각이에요. 거기는 네, 그 맞습니다. 불법 동영상과 그걸 보려고 들어간 네, 사람들이 많죠. 음란물을 네, 저희 입장에서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이제 위디스크랑 파일놀이 뭐 이런 사이트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남자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 있잖아요. 뭐 있죠? 뭐 루리웹이라든지 네, 뭐 네. 되게 많잖아요. 일베 말고도. 도탁스, 알럽 엄청 사커, 많잖아요. MLB 뭐 파크. 그런 그냥 오유 뭐 이런데. 네, 네, 그런데 네. 불법 촬영물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들 그게 그리고 늘 올라오고 있고 지워지더라도 언젠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거 사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 한 번이라 들어가 본 사람들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정보들 뭐 성매매 후기 이런 게 유통된다는 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은 놔두고 이 워마드에 몇 개 올라온 뭐 어떤 불법적인 것들을 바로 이렇게 강경하게 처리를 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되게 지금 안 그래도 불법 촬영 편파 수사 이것 때문에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까 되게 방어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충수를 두는 그런 이 거죠. 상황에서 네. 뭐 하는 거지? 지금 맞아요. 왜 이렇게 불에 기름을 붓지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경찰청 쪽에서 발표한 입장에 따르면 뭐 그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은 여태까지 네. 지우라고 하면은 지우고 뭐 어떻게 조치하라고 하면 조치하고 연락하면 바로 답장 오고 이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워마드의 운영자는 뭐 연락이 잘 안 되고 어떤 협조적이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게 경찰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 범법자들 혹은 범법을 방조하는 사람들을 고분고분한 어떤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경찰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런 범법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10수년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들어가면 또 있고 이걸 10수년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굽신굽신 거리는 것만 하면 만족이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이 워마드 운영자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처벌한다는 말인가 지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사실 그러니까 워마드에 올라온 그런 몰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된 거죠. 사실 그건 잘못된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큰 일로 보는가에는 남성들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의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반영되어 네. 있다고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뭐 삭제해라고 요청했을 때 그쪽에서 하고 고분감을 kur었다는 방식도 그 경찰이 그거를 진짜 뭐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삭제 처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게시물을 신고하면 네. 겨우 그거를 이제 처리해줬다는 정도인 거죠. 그거를 여성들이 가서 막 모니터링하고 이러지 않으면 그것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이 경찰에서 계속 이 이유로 되는 해외 서버라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 발부했고 이런 식인데 그
그 유명한 소라넷. 그래요, 맞아요. 소라넷 사이트가 17년을 운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때 많은 여성들이 그 소라넷 사이트에 대해서 계속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랬을 때마다 경찰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해외. 해외 써보고 네.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도 해외 영주권자기 때문에 어렵다,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는 게 17년을 끌었죠. 근데 이제 와서 오마드에 왜 이렇게 과하게 처벌하냐라고 하니까 해외 서버라서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전화를 안 받기 때문이다. 왜 아니, 그러면 왜 똑같은 이유가 남성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인 경우에는 폐쇄를 못하는 이유가 되고 여성들이 이용한다라고 생각되는 사이트는 처벌의 사유가 되는지 정말 저는 이것부터 진짜 경찰한테 묻고 싶은.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은 위디스크가 경찰이 전화할 때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그럼 뭐 사이좋게 지내면은 괜찮은 그러니까요. 그 성매매 이게 단속하듯이 하고 네. 있어요 정말. 네, 협조 좀 그렇지 해주십시오. 않아요? 이런. 근데 이게 그 삭제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이 체포영장 발부하기 바로 전주에 그곳이 알고 싶다해서 이 범죄의 규모를 밝혀내는 방송을 했단 말이죠. 3,000테라.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판이 깔려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는 이 대표뿐만 아니라 자주 올리는 사람이 뭐 고수익 네. 같은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고소당하지 않도록 대표가 뭐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해주고 그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막 이런 거 다 나왔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워마드의 운영자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사실보다 경찰이 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때 그 사건의 용량을 사실 동일범죄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각각 몇 말이 안 기가 나오죠, 지금. 몇 기간지 몇 회란지 좀 밝혀라. 네. 양쪽이 네. 그리고 얼마나 구조적인 범죄인지 좀 밝혀라. 몇 산업 명이 구조가 개 있고 있는데.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네. 같은 거를 좀 밝혀라. 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도 맞아. 막 심플하게 해석이 안 되고 이게 음모론이 엄청 떠올라요. 저는 이게 그럴 너무 수밖에 이상한 없어요. 타이밍에 너무 이상한 맞아요. 지금 그 경찰청과 이 뭐 웹하드 업체와 디지털 장의사와의 엄청 거대한 위착 관계이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네. 나오더라고요. 너무 처벌 대상이 많아서 처벌 못한다. 아니 경찰들 본인들도 볼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럴 것 같고. 보겠죠. 정말 응.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불법 촬영물 유포 방조죄 방조자는 경찰이잖아요. 네. 방조한 거잖아요. 네. 그 본인들을 처벌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엄마들을 그럴 게 아니라 그 너무 명확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경찰청 앞에 가서 방조자는 경찰이다라는 그런 액션을 하는 거고 사실 근데 경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편파스 하는 거 아니고 일베 이쪽도 할 거고 다른 사이트 할 거다 그러면 지켜보겠다고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어. 왜 안 했냐고 이때까지. 여태까지 안 정말 하고 잘못했고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앞으로 안 엄청 하고 하려나 보지 처음으로 하는 게 워마드야. 그러니까 그거 진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진짜 네.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는 거죠 정말 진짜. 두눈 똑똑히 보고 저는 진짜 몇 달 내로 그 일베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되는지 안 되는지를 몇 달 내도 아니야. 근데 뭐 정말 17년 봐야 걸리는 거 아닐까요? 이것도. 그러니까요 아, 답답합니다 아, 네. 국가가 이렇게 여성을 기만할 수 있나 이런 생각 정말 너무 네. 들고 지금 제가 되게 그런 온갖 상황이다. 음모론이 있지만 네. 저는 여기 청와대가 개입했나? 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계속 있긴 어떤 있잖아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요? 나 특히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특히 그 일베 관련해서는 방대한 양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워마드 사이트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일베 게시물 양을 감당하려면 운영비가 진짜 많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도 엄청난 그 저장고 센터 같은 걸 운영하잖아요. 일베도 하루 게시물만 해도 그렇고 축적된 게시물 같은 것도 그렇고 아무리 뭐 광고를 한다고 해도 그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수익금 대비 가능한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디선가 돈이 흘러갈 것이다. 그게 청와대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청와대는 아닌데 예전 청와대? 아니, 예, 그러니까 예. 보수 그러니까 네, 극우 보수 저는 쪽? 지금의 청와대를 아. 의심합니다. 지금의 청와대가 탁현민 씨가 그만둔다고 할 때 그만두는 이유에도 남자 사용 설명서가 없고 다시 붙잡을 때도 남자 사용 설명서가 없고 그는 너무 유능한 사람이고 로 묘사하고 이거 예. 네. 이 상황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음모론이 아니라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와대가 그 다른 사안에 뛰어드는 그 적극성에 비해서 이 사안의 심각함에 비해서 너무 뭐랄까 그 적극적 부작이라고 할까요? 안 하는 것으로서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정부가 해야 그리고 되는데. 이유 중에 그게 있잖아요. 청원이 많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의 주제는 여성주의 방어 훈련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달라고 미정님이 얘기해 주셨고 사실 이게 여성주의 방어 훈련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싸움의 기술? 좀 미정님께서 조금 더 약간 표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주의 자기 방어 훈련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싸움의 기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싸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에게 특히 가서 닿고 싶고, 또 이게 싸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죠. 근데 싸움으로 인식하면 결국 신체가 굉장히 우월해져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싸움으로 딱 상황을 세팅하면 상대방의 폭력성도 높아져요. 공격자의 폭력성도. 그래도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한다면 이게 성폭력에 반대하는 반성폭력 운동의 연장선 상에서 몸과 마음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훈련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근데 이 경찰도 제끼고 목격자도 제끼고 나 혼자 1대1로 방어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몸과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당사자인 스스로도 무력하지 않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무력한지 아닌지 구별이 잘 되지 않도록 사실 굉장히 조신하게 길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 중 누가 조신해?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길러지죠. 하지만 그 있어요. 우리 그 문화적 유전자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여성주의를 꼭 붙이고 싶고 단어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자기 방어 훈련입니다. 그리고 약간 한 번에 뭐 어떤 강의를 듣는다던가 한 번에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하는 의미인 거죠. 또 훈련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해를 안 하는 게 사실 가장 맞는 거고, 가해라는 행위가 없거나 어쨌든 그렇게 폭력적으로 침해가 들어온 행위가 없는 거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는 거고 나는 그냥 무력하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기 뭔가 그 상황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으로서 있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무력함에 대해서 좀 두 가지 포인트로 짚고 싶은데 지금 현실에서도 그닥 무력하지 않은 점을 무시하지 않고 똑같이 공정하게 카운트해줘야 된다. 이 척박한 현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력하지 않고 액션해요. 그런 점을 스스로 좀 인정하고 발굴하고 알아보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랑 무력하도록 훈련받은 바 있으니 무력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지금 들어가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수제 맥주님이라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쪽벌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 앞 좌석의 통로 쪽에는 나이 든 남성이, 창 쪽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도저히 그 여성의 위치에서 나올 수 없는 각도의 다리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여성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옆에 남자 다리였어요. 그 남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쪽벌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성은 버스 창에 딱 붙어서 옴짝달싹 못하며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인가 하며 지켜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그 나이 든 남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리 좀 모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뒤돌아 저를 힐끔 보더니 별말 없이 그냥 다리를 오므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흡족할 만큼 모으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앞에 자리가 나니 조용히 자리를 옮겨버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오지랖인가 생각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그 여성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순조롭게 상황이 해결되어 뿌듯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을 담백하게 감정을 빼고 했을 때 의외로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라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박수 칠까요?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진짜 멋지시다. 연대잖아요. 제가 진짜 근데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이 감정을 빼고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진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부들부들하고 있는 상태에서 격앙돼 있어. 말투에서 이미 되게 화가 뻗쳐나가는 거. 일단 이거가 저는 어렵고 또 하나는 내가 끼어들어도 되는가에 대한 그게 너무 걱정돼서 항상 놓치거든요.
너무 잘 판단하시고 되게 좋은 방식으로 전달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감동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하나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시민성이잖아요. 맞아요. 세상이 너무 밝아질 거잖아요. 내가 그 당황해서 어떻게 결정하지 못하고 창문에 딱 달라붙어 있어도 이 정의가 실현된다는 믿음. 감동적. 네, 감동 포인트예요. 그래서 너무 오지랖인가? 아니죠. 이 뭔가 이 경찰 아까 그 경찰 있잖아요. 네. 이분한테 상 줘야 돼요. 훌륭한 시민상. 이런 게 훌륭한 네. 시민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감동 포인트는 네. 나중에 그 여성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낯선 사람한테 그리고 창가에 붙을 정도로 내가 당황을 했었으면 빨리 이렇게 모면하기 되게 쉬운데 빨리 버스에서 내리고 싶다거나 뭔가 부끄러운 감정에 휩싸인다거나 이러기 되게 쉬운데 딱 정확하게 그분을 딱 찍어서 You did the right 발음 좀 봐.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라고 네. 말을 하고 네. 간 아, 정말 진짜 어떤 감동이 시민적 우애의 어떤 한 전형적 그러니까. 광경이 아닌가. 훈훈한 광경인 거. 공익 광고 같은 이런 거 찍어야 되는데 진짜 이상한 거 찍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 근데 그 저가 항상 이런 걸 할 때 약간 이제 염려하면서 조치하게 되는 게 이 남자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건 되게 드물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이 남자도 어쨌든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오물인 거잖아요. 물론 네. 완전히 오물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더 뭔가 폭력적으로 조치하신 분에게 뭔가를 하지 않고 이제 넘어간 케이스인 건데 사실 이제 굉장히 화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 거죠. 심지어 이제 당사자도 아니고 남이 뭐라고 한 상황에서 바로 수긍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남성분이 그런 것도 되게 이런 행위를 할 때 걱정하게 하는 포인트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되게 그 상대방의 더 큰 반응 그러면 그에 대한 나의 더 큰 대응이 나올 수 있을까를 우려하면서 이제 아주 사소한 것도 다루지 않게 되는데 맞아요. 사실 이 남성이 사과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인정하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추행을 했군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일은 없는데 이 남성이 행동을 중단하고 자기 행동을 교정했어요. 그래서 앞자리로 옮겨가는 거 이거는 이분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었겠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중단하는 경우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 방어를 했을 생각보다. 때, 예. 행동을 중단하는데 사과를 하고 인정하고 이걸 안 하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 순순히 내 말을 듣지 않더라 이렇게 카운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슬금슬금 도망을 가든 눈을 안 마주치든 어떤 식의 행동 변화가 있었다면 이거는 승리로 카운트 해줘야 된다. 되게 좋은 말이다. 예. 예.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스탠딩을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스탠딩 가면 남성 여성이 섞여 있고 대체적으로 남성이 이제 체격이 크고 그렇죠. 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엄청 미는 거예요. 어떤 되게 체구가 되게 작은 여성이 되게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여성이 탁 돌아보면서 그 뒤에 주요하게 밀고 있는 남성한테 좀 밀지 말아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또 소심해가지고 마음이 쫄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싸우면 어떡하지? 미친 놈이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그 남자가 진짜 뻘쭘해하면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사람도 있으니까 약간 뭐 주위를 보더니 사과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러더니 다른 데로 이렇게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옮겨가는 거예요. 승리의 경험이군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여 제가 일부러 민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닿을 때마다 자기가 밀 때마다 신경 쓰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공격자도 갈등은 싫어하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생각보다 저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네. 뭐 물론 이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렇게 쪼그라드는구나. 일단 당황하니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미정님 얘기 들으니까 새롭게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건너편 대각선에 노약자석에 앉은 어떤 노인분이 핸드폰으로 엄청 크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면서 네. 요즘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시끄럽다고 하더라.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다는 식으로 되게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단 너무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일단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의도했던 건 되게 차분하게
저기요 하면서 음악 좀 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네.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화를 약간 내면서 얘기하게 된 거예요. 시끄럽다고 꺼달라고 하는데 차분하지 않은 말투로 약간 이제 격앙돼서 나갔고 그쪽에서는 되게 당연히 이제 분개했겠죠. 가뜩이나 자기가 그런 말하면서 들고 있었으니까 이거 보라며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근데 껐어요. 음악을. 근데 껐어요. 껐고 네. 이제 그게 가고 저는 중요한데. 이제 그 다음 아. 여행과 다다음 여행에서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속으로 실패다. 일단 1번 격앙돼서 얘기했다. 2번 저 궁시렁거리는 말들에 대해서 내가 그 이후에 제대로 답변해주지 못했다.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약간 참담한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미정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네. 승리를 했던 거네요. 그러네요. 박수 네. 칠까요? 저 박수 너무 좋아해. 아니 저도 지금 돼지포 보면서 좀 승리 경험을 다시 카운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전 소심해서 네. 승질을 낸 다음에 제가 사과를 하거나 네. 그런 약간 스타일이에요 제가. 사과하기 최소화 운동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말을 이제 주워 먹을까봐 제가 걱정이 돼요. 사과를 자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들은 맞아요. 습관적으로 네. 죄송하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또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또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사과를 자주 하게 되는데 그게 좀 많으니까 양이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그 갓김치님이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분이 행여 그 순간에 사과도 하지 않고 젊은 년이 멘트를 했어요. 어디 젊은 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 승리다. 껐잖아. 아마 네, 그게 그죠? 목적이었잖아 얘기할 때.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사실 자기 방어 훈련은 정의를 실현하는 관점이 없지 않죠. 그렇지만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황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냉정하게 얘기하고 사실을 기술해 줄수록 그냥 음악을 너무 크게 드셨네요. 뭐 이렇게 사실을 기술해 줄수록 좋은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분노가 없이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나. 분노의 감정을 삭제할 수도 없죠. 우리가 다 해탈하고 그 분노를 딛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분노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훈련받는데 그래서 뭐 그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 년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리고 다음 사연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전략을 하나 쓴 사연이 하나 있는데 맹쩍벌남이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코나님이네요. 네, 코나님 코나님. 혹시 지난번에 나오셨던 그 코나님일까요? 아, 피디님이 그렇군요. 그렇다고. 저는 당연히 또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네. 코나님이 저는 옆에 쪽벌남이 앉으면 다리를 오므렸다가 쫙 벌려서 그 사람의 무릎을 쳐버려요. 그러면 놀라서 띠용스러운 표정을 쳐다보는데 이내 다리를 오므립니다. 100% 성공률. 치기 전에 그 사람을 관찰하긴 하지만 칠 때는 쳐다보지 않아요. 폰을 보거나 하면서요. 제 일에만 집중합니다. 말도 섞지 않겠다. 근데 이건 진짜 경험하신 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네. 팟캐스트도 많이 네. 다뤘던 이제 네. 케이스이기도 한데 네. 저도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콱 벌리는 타입은 아니고 네. 옆에 파일철 같은 걸 껴요. 그럼 오므려요. 닫기도 싫다. 그럼 파일철 껴요? 네. 네. 뭐 이렇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저와 그 그렇죠. 사람의 허벅지 사이에 넣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하시죠. 가방을 그 사이에 넣거나 이게 좁다는 이제 네.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 다리를 점점 벌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다 해보신 분 여러 가지 우리가 실험들을 해보게 되는데 실험의 현장은 널려 있고 왜냐면 우리는 쩍벌남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대응해보고 저렇게도 대응해보는데 자기 다리를 쫙 벌리고 그도 다리를 쫙 벌리고 있으면 이 두 다리의 사이에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조금 다른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긴장이 고조되는 시간을 갖지 않고 탁 그러니까 뭐 깔끔하게 할 말도 없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저도 이렇게 했었다가 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소리를 뭐야? 지르면서 아 진짜요? 네. 내가 뭐 다리를 얼마나 벌렸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와뭐 이렇게 저도 말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인상적인 기억은 그가 손을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을 큰 소리로 기술하기 시작했어요. 때리려고요? 중계를 하셨군요. 네네 네. 중계를 했죠. 네. 때리려고요 했더니 내리면서 아 남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면 때렸다. 아니 남자면 때렸다라기보다는 너는 여자도 아니야. 약간 너는 공격의 그렇죠. 일환으로 이제. 뭐,
어떤 젊은 사람한테 아줌마라고 부르고 그거랑 똑같은 거죠. 어떤 나이 든 사람한테 아가씨나 어린애 취급하는 뭐 그런 것처럼 네. 이제 남자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네, 여튼 행동을 그만하긴 했었는데 그 다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다리가 뭐 이렇게 쫙 벌려서 내가 이제 주의를 줬었을 때죠. 근데 대체로 사실은 그 통제할 수 있어요. 상황을. 보통 이제 쩍벌이 벌어진 상황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많고 이런 상황이라서 네. 되게 극단적인 걸로 가지는 않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갈등이 네. 빚어져도. 왜냐하면 시선을 신경 쓰니까 그 사람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쩍벌이라는 용어가 있고 맞아요. 이미 그것도, 예.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무례한 행동인지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충분히는 아니지만 인정을 받았고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거를 피디님이 여기 대본에 보니까 맨스프레딩이라고 그러니까요. 외국에서도 지칭을 하는 단어가 생기고 막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라고 그 공공 대중교통에 많이 광고를 하고 있네요. 아 이게 남자가 펼친다 이런 거군요. 네. 맨스프레딩. 이게 2017년 7월 8일 시의회에서 쩍벌 방지 결의에 서명을 했나 봐요. 우리도 그런 결의를. 와 이게 진짜 사회적 문제였군요. 그래서 네. 프랑스 파리 지하철 창문에 등장한 경고 포스터 남자가 이렇게 쩍벌하고 있고 그걸 X 이렇게 해놓은 것이 한국도 있네요. 지금 네. 지하철에서 막 그런 거 많이 방송 나오고 그러긴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지하철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막 이렇게 나열하면서 쩍벌하는 거랑 그 다리 꼬는 거랑 백팩 매는 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꼭 이게 제가 이제 꼬여서 그럴 수 있는데 안 꼬였어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그 다리 꼬는 거 얘기하면서 똑같이 이제 병렬해 놓고 그 하이힐 신은 여자가 이렇게 다리 맞아요. 꼬는 이미지를 쓰잖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해야만 평등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정치적 그러니까요. 중립성.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쩍벌의 문제와 다리 꼬는 걸 특히 하이힐로 하이힐 신은 여자가 다리 꼬는 문제가 이렇게 병치될 수준의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딱 봤을 때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거 1대1로 나야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쩍벌에 대한 심리 연구를 한 것도 있나 봐요. 이것도 되게 재밌네요. 신체보단 심리적 요인이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프랑스에서 이걸 되게 많이 연구했네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타인의 다리를 오므려 약하게 만들려는 무의식적 행동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요. 이런 거 기사 나면은 네. 댓글에 최근에도 얼마 전에 무슨 이런 관련된 기사였던 것 같은데 댓글에 가보니까 막 남자들이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자기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를 쳐다보기만 했는데 왜 쳐다보세요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뭐 나는 뭐 내 몸도 마음대로 못하고 뭐 내 눈길도 내 마음대로 못 둔다는 거냐. 당연하죠. 같이 살려면 그게 예의잖아요. 그래야죠. 네. 그게 시민으로서 해야 될 어떤 조심해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 훑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여성이 문제 제기하면 내 눈 왜 내 자유 눈 감고 다니까. 감고 다니는 감고 다녀. 그거는 쩍벌처럼 이름이 필요해요. 사실 누구나 그 어떤 시선이 공격인지를 아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말고는 말이 없어요.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그다음에 훑으면서 훑는 거. 쳐다보는 거, 그럼 시선의 연장선으로 네. 불법 동영상 같은 것들도 같이 있는 네. 것이고 남자들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은 자기 신체 구조 옛날에 막 신체 구조상 맞아요. 무슨 벌어질 생식기관이 수밖에 없다. 웃기고 무슨 자빠졌어. 뭐 왜냐면 되나 보죠? 왜냐하면 그 옆에 굉장히 몸이 좋고 험상궂은 얼굴을 한 남성이 앉아 있으면 그렇게 앉지 않아요. 맞아요. 네, 얌전하게 그죠? 오므리죠. 근데 오직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몸이 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 없는 다리 그 구조, 그 진짜 그거야 신체 그쵸. 그거야말로 신체 구조예요. 많은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 앉으면 허벅지가 눌려져서 다리가 이렇게 쩍벌하는 모양새가 되는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이렇게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본 거죠. 그리고 자기 옆에 자기 상사가 앉아 있는데도 그렇게 발레리노처럼 유연성도 안 좋으면서. 네. 아니 그래서 이분이 코나님이 또 이렇게 뭔가 PS 같은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거 쿠보탄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구매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근데 쿠보탄 저는 몰랐어요, 뭔지. 쿠보탄이 뭐냐면 항공기 소재로 제작된 약간 휴대용 호신기 같은 건데 뾰족한 볼펜. 그러니까 약간 굵고 뾰족한 볼펜. 볼펜처럼 생긴 생긴? 약간 송곳 같이 뾰족한 이런 용품인데요. 구매할지 말지 고민이시라고. 근데 요즘에 이런 호신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스프레이는 뭐 예전부터 있었고, 뭐 호루라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기 충격기도 네, 전기 충격기도 저는 이거는 결사반대입니다. 네. 일단 약간 완전 이거 흉기처럼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거 좀 과잉 방어가 되거나 이걸 만약에 꺼내서 쓰는 순간을 상상을 하면 네. 그분은 약간 공황 상태예요. 이걸 이걸 아, 꺼내서 쓴다라고 네. 하는 것은. 칼 들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약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폭력이 너무 만연한 사회이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트라우마 상태에 있잖아요. 네. 모두가 이제 뭐 오늘은 무슨 사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누적된 역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칼을 들고 다니는 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네. 체크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런 도구들은 오히려 이제 자기가 이 도구에 의존하게 되는 것도 있고 네. 실제로 이 쿠보탄의 모양을 봤었을 때 네. 이거는 쓰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약간 흉기같이 생기지 네네.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저 맞아요. 예전에 20살 때쯤에 제가 막 새벽에 다니는 일이 많아가지고 노느라고 그때 제가 또 북을 쳤어요. 북을 배에서 그래서 북채를 들고 다녔거든요. 네네네. 북채를 약간 그건 진짜 호신용으로 좋다. 들고 네.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새벽에 다닐 때는 가방에서 꺼내서 손에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럼 확실히 이제 마음의 안정감이랄까 그런 게 그리고 생기긴 공격 하고. 횟수가 줄어들지 네네.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걸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진 않을 거잖아요. 웬만하면은.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 제가 그걸 들고 누군가를 치는 걸 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왜냐면 북제로 사람을 치는 건 엄청 끔찍한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 행위를 내가 실제로 정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는 않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걸 들고 다니는 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늘 그런 방어를 지니고 성폭력을-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약간 뭐랄까 긴장감을 늘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 거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꼭 이게 제가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건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약간 흉기 같지 않은 호루라기 같은 것 어떤가요? 저는 그러니까 호루라기는 호루라기, 가지고 네. 다니는 호루라기 되나?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네. 내가 내 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즉각적이고 언제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방어 도구가 되기 때문에 신체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네. 그 약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멘트 같은 것들을 항상 준비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더 좋은데 그 호루라기 소리를 들으면 네. 누가 쳐다보긴 하겠죠. 네. 도와주러 나올까. 음. 사실 이제 그 막상 그 상대방을 대응하는 것에서는 네. 호루라기 자체보다는 호루라기를 불 때 이 사람 몸의 기세가 사실은 더 크게 영향을 줄 텐데 아, 네. 호루라기를 어떤 몸짓으로 불고 있는가. 단호하게 네.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호신용 스프레이도 거기에 이제 그게 들어있어요. 캡사이신 들어있는데 뭐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다음에 분사구 방향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봐야 돼요. 네. 근데 캡사이신은 과잉 방어가 되지는 않죠. 상대방을 일시적으로 제압하고 그는 죽지 않아요. 네. 일시적으로 제압하고 내가 도망갈 시간을 번다라는 것이어서 저는 스토커가 있거나 데이트 폭력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명백하게 폭력이 예상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소지하실 수 있다. 또 한축으로는 내 마음의 안정감을 네.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네.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효과성 측면에서 내 몸이 최고입니다. 내 훈련이 몸을-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항상 무기를 들면요 상대방의 폭력성도 올라가요. 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방어할 때는 네.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먹을 들어서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 우리 몸으로만 붙자 아. 이런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안 맞아 이 정도의 메시지만 주고 또 내가 그런 믿음을 스스로 가지는 정도만 된다면 이제 그 폭력 행동을 중단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처벌이겠지만 또 뭐 법적인 처벌 이런 것도 추후에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무기를 장착하면 장착할수록 상대방도 더 세져요. 그래서 이제 운동 잘하는 여성들이 체육관에 가가지고 다른 남성 동료들한테 맞습니다. 여성이 운동 잘하는 거 싫어가지고. 그래서 막 진짜 찌질한 것들. 진짜. 그 사실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다툼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와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온 사람이 있는 경우에 대한 대응은 되게 다른 것 다를 것 같네요. 같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죠. 네. 그리고 마지막 사연인데요. 네, 슈퍼된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금하여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로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인데요. 몇 주 전 지하철에서 어떤 중년의 남성, 추정 나이 60대 중반이 제 허리 쪽을 세게 밀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지하철 문이 막 열리고 있었고 아직 사람들이 다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화가 났어요. 그래서 빠르게 뒤를 돌아봤더니 그분이 제 얼굴을 쳐다보며 어쩌고 저쩌고 욕은 아닌데 아무튼 왜 빨리 안 타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눈이 마주치니 더 의기양양한 무례한 태도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남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시죠? 라고 했어요. 말은 정중한 듯 하지만 소리를 지르며 말해서 모두가 쳐다봤던 상황.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 학생이 오해한 거라며 그 중년 남성을 감싸들더라고요. 남성연대.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함부로 손을 대고 화를 내는 태도에 대한 것인데 그분은 제가 성추행 문제 제기인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또 성추행이 아니라고도 저는 말 못하겠네요. 네. 뭣도 모르면서 참견하는 것에 또 화가 났지만 그분한테도 뭐라 하면 개싸움이 날 듯해 무시했습니다. 다시 저를 밀친 중년 남성을 쳐다보고 아까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뭐라 하시며 제 몸에 손을 대셨죠? 남의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고 끝냈어요. 이렇게 상황이 종결되었지만 저의 찜찜함과 고민 지점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1. 문제 제기할 때 중년 남성에게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이전의 경험에 따르면 아저씨라고 하면 제 문제 제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여성한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개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의 여론을 고려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고민하다가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표현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느낌표가 4개네요. 네. 두 번째 질문.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 남성이 끼어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까요?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남아요. 화가 납니다. 이 사연을 보시고 해장상담소 여러분의 경험담과 대응 방법을 함께 나눠주세요. 네. 이분도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그러요. 엄청나게. 나는 진짜 또 박수 치고 싶어가지고. 네. 박수 칠까요? 네. 근데 저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전략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저도요. 네. 선생님이란 단어는 참 과하기는 해요. 네. 간데 아저씨보다는 낫다. 그리고 아저씨는 그 상대방이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 기분이 드는 것은 아저씨라는 단어가 그 조카와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 사이에서 이 촌수 같은 거잖아요. 삼촌을 부를 때 이제 아저씨라고 하는 그런 단어여서 상대방을 뭐 선생님도 그렇긴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남이긴 하죠. 미스터 같은 거로 아저씨는 이제 너무 사적이고 나 자신을 어린 여성으로 만드는 그런 단어 같기는 해요. 뭐 아저씨를 쓴 그 호칭 하나에 모든 게 결정나지는 않겠지만 선생님 나쁘지 않다. 네. 이 짧은 전략적으로 순간에 되게 결정하셨죠. 많이 고민하셔서 한 거고 잘하신 것 같은데요.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말이냐 높임말이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무례한 사람에게 이 정도로 나를 공격한 사람에게 높임말은 쓰고 싶지 않다. 맞아.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너무 나이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나이주의가 희한하게 그 이제 유교적 나이주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말을 하면 꼬투리가 잡혀서 판정패할 맞아요. 확률이 높다. 파렴치한 사람이 네. 되죠. 어디서 반말을 뭐 네. 어린 년이 반말을 해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렇죠. 보통.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주변의 목격자, 주변의 여론을 고려하신다는 점에서 엄청 전략적이시고 좋은 방법이고 많은 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뭐 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대응하는 말을 날릴 때 반말이냐 높임말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전략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게 남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시죠? 이런 되게 정석적인 어떤 맞아요. 문제 제기. 이거 되게 전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거 자체를 그냥 딱 표현해주는. 네. 문제가 뭔지를 네, 짚어서 네, 정확. 왜 이러시죠가 네. 아니라 네. 멘트도. 근데 습관적으로 정말 왜 그러냐는 말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왜 이래요? 뭐 왜 어딜 이래? 만져요? 이런 식으로. 어딜 만져요? 이런 식으로. 어딜 만져요? 이건 딱 왜 이래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분이 이제 목격자들에 대해서 그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왜 이래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 갈등이 사적 갈등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왜 내 몸에 손을 댔나요? 함부로 손을 댔나요? 뭐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간중들이 배심원이 돼요. 브리핑을 딱 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된 거죠, 상황을. 그런데 또 정말 진짜 그 아까 그 끼어든 40대 초반 남성 네. 학생이 오해한 거다. 학생이 총체적으로 오해. 문제적인 학생. 그리고 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오해인지 구성을. 아닌지는 그야말로 알 수 없는 네, 거죠. 자기가 뭘 알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사람을 무시한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다 그럼요. 대고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얘기하면 이제 괜한 싸움이 되는데 네. 쓸데없는 참견은 딱 차단을 하고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를 다시 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화는 나겠죠. 저 사람한테 네, 더 뭘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첫 번째로 함부로 몸을 밀치면서 들어왔던 그 사람과의 이제 어떤 클리어 했으면 그 40대 초반 남성도 에너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컨디션이 좋고. 아 컨디션이 좋고 이러면 네. 더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을 저도 많이 겪긴 했는데 왜 이렇게 지하철에서 밀거나 이럴 때 근데 뭔가 대응을 하려면 순간에 분노를 컨트롤하는 게 있어야 그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니까 아이씨 이래버려요. 어디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나면은 그러고 그냥 상황이 거의 끝나거든요. 일단은 저도 아이씨 하고 나서 제가 되게 세게 반응을 했고 이 이상 문제가 커지는 걸 원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뭔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짓을 하려면 행동을 하려면 딱 그 순간에 감정을 참고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그 IC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쌓였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좀 더 호흡을 안정화시키고 좀 전략적인 대응. 그런데 내가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교육까지 왜 나한테 맡겨? 그러니까 그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공격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나는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방어의 기술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방어의 기술이 그럼 이런 집단 공격을 많이 받는 집단 방어의 기술이 집단적으로 더 높아져서 이런 공격 문제에 관한 좀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좀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제일 어렵게 느끼는 분들은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아무 대응도 못하고 IC도 못하고 계속 밀리고 뭐 이런 단계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건 공격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분노가 올라오고 그리고 또 IC를 하게 되고 IC는 이제 행동이잖아요. IC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실 또 조금 더 전략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될 거라고 단계가 생각해요. 있군요. 네. 왜냐면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본인들이 알아요. 이게 내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원동력이 되는 정도의 크기의 분노인지 내 행동을 억압하는 방식의 분노인지, 그러니까 분노에 휩싸여 버렸는지, 압도당해 버렸는지, 분노를 에너지로 쓸 수 있게 표출하는지. 되는지를 그 순간에 이제 본인이 좀 알잖아요. 분노에 자꾸 눌리는 경향이 있다면 이제 뭐 호흡 조절도 하고 다른 분들의 이런 성공담을 네. 보면서 거울 보면서 연습도 좀 맞아요. 하고 그 연습 그 이제 꼭 몸은 정말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몸을 뭐 제가 항상 쓰는 예가 있어요. 자전거 타기를 비디오를 보고 배울 수가 없잖아요. 자전거를 직접 타봐야. 해봐야지. 그래서 몸에 관한 지식은 몸으로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반복, 지속 이것이 이제 그 학습이 일어나는 핵심이고 몸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는 핵심이고
마음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많이 쓰는 것도 좋고 친구들하고 뭐 너 그런 경우에 어쨌다 이런 얘기 사연 보내주신 얘기 이거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네. 많은 분들하고 나눌 수 있어서 요 상황을 놓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폭발적으로 네네네 폭발적으로 방어 시나리오를 쓰고 막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마음과 몸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몸이 쪼그라들면 마음이 안 맞아요. 나가고 근데 몸이 이렇게 컨디션이 좋으면 마음도 좀 더 잘 나가고 뭐 이런 거여서 이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페미니즘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많이 쌓아왔다면 그런 분들은 몸은 이제 몸의 훈련에 좀 집중할 때가 아닌가. 그렇다고 몸의 훈련을 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여성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마음만으로도 몸만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어서 각자 자기가 이제 더 훈련이 필요한 부분들을 더 많이 훈련해 나가시면 네. 좋겠다. 네, 네. 저 정말 이 슈퍼된장님한테 고맙더라고요. 다음에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럴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많을 테니까 훈련의 기회, 연마의 기회 다음에는 꼭 이런 식으로 컨트롤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보는 경험 실패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좀 쌓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저 하나만 더 슈퍼된장님이 했다는 얘기를 들은 어떤 분에게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정중한 표현으로 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절대 친절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진지한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색 그러니까 일단 웃지 않는 것부터. 네, 해야 웃지 되죠. 않아요. 숨기를 돼요. 싹 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는 고도로 웃도록 맞아요. 훈련되어 훈련되어 있어요. 어떠한 자꾸 상황에서도 웃어주고 싶어요. 맞아. 너무 웃어주고 싶고 누가 뭐 정말 사소한 얘기를 했는데도 맞아. 이렇게 맞아. 웃어요. 이제 네. 그걸 안 하려고 네. 기를 쓰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쪽 끝과 저쪽 끝 사이를 왜냐하면 어떤 한쪽으로만 네. 계속 강요당하기 때문에 요 끝에 있거나 아니면 그게 싫어서 저쪽 끝으로 가거나 막 이런 걸 하는데 완전 금방 진지해질 수 있고 이때 이 목소리 톤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한 거 아니고 절대 눈도 웃으면 안 되고 긴장을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엄청 긴장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내가 네. 딱 정색하고 얘기하는 순간. 근데 사실 살짝 웃어버리면 그 긴장은 싹 없어지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참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오늘 사연들이 다 약간 길거리 폭력 길거리 네. 뭐 지하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완전 친하진 않지만 가까운 생활거리 계속 반경에서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 되게 신체적인 어떤 막 위협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 저의 고민을 얘기해 예전에 알바를 오래 할 때 그 저랑 같은 파트타임에 일하는 사람이 저한테 엄청 헤드락을 계속 걸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장난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정색하기가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쭉 듣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색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누구나 둘이 있었어요. 근데 뭐 술자리에 갔는데 어떤 옆 테이블 남자가 계속 우리를 막 쳐다보거나 네. 좀 짜증나게 굴어. 그러면 이 저랑 같이 있었던 사람은 좀 그런 자기 방어 대응이 좀 되는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뭐 완전 정색하면 그 사람을 똑같이 쳐다본다든가 이런 식인 거. 근데 그럼 제가 거기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갈등 상황에 놓이는 걸 되게 힘들어해가지고 네. 갈등을 안 만드는데 어떤 거는 갈등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겨내야겠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생각.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네. 그 사람이랑 네. 어쨌든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였던 거죠. 호감까지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관계였는데 아니 잘 지내야 호감을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네. 그냥 어쨌든 서로 잘 지내야 돼. 알바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인 거고 뭐 굉장히 이제 붉어졌을 때 얼굴이 서로 붉어졌을 때 이후가 불편해지니까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라서 길거리에서 마주하는 것들이랑 확실히 뭔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럼 큐티보이님이 아마 그 행동을 못하게 했으면 그 동료를 계속 호감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연락하고 지낸다거나 좋은 관계, 그러니까 어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그가 수정했으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싫어한다는 걸 받아들였으면 이제 더 좋은 관계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연락 안 하죠. 싫죠. 그리고 이제 그가 뭐 처음 좋았던 거랑 달리 그러니까 이미 그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관계는 왜곡이 됐어요. 왜곡이 됐는데 이 관계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뭐 상대방 탓하지 않고 네. 평화로운 관계가 네. 되고 싶으면 네. 그 행동을 중단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이 내 쪽이 아니라 상대방 쪽일 때잖아요. 네네네. 헤드락을 네. 무례하게 막 걸어서 근데 뭐 이런 거 그게 가능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게 저 뭐랄까 어떤 위협적인 행동으로서 한다기보다 되게 친근감의 표현. 친근감의 표현으로 했는데 내가 그걸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 근데 이걸 알려주지 어려워. 않으면 사실 근데 모르는 거죠. 상대방. 어렵죠. 그 친근감의 표현으로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한테 반말해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반말이 처음 들어올 때 반드시 그 특히 직장 내에서 이런 경우에 처음부터 화를 내면서 반말이 들어오지 않죠. 자기 밥 먹었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나 밥 먹었는지 챙겨주고 싶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때 뭐 적당한 크기로 반말은 좀 이런 거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메시지가 가야 그런데 좋은 말 한다고 나 밥 먹었는지 챙겨준다고 자기 밥 먹었어? 뭐 이랬어? 저랬어 하는데 난 반말이 싫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계속 받아주고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미 관계는 왜곡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서 청취자에게 추천하는 해장픽을 진행하도록 지난번 하겠습니다. 방송 네. 들어보니까 뭐 만드셨던데요? 네? 해장, 네. 픽 뭐 이런 거 만들었던데요? 맞아요. 근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요 네. 안 하기로 한 제가 거예요? 해장 네. 해장하면 이제 픽 이걸 픽 하는 같이 거예요? 하면 네, 네. 네. 자 해장 픽. 네, 그럼 해장 픽 시간입니다. 네, 네. 저 그 패기 오렌스타인이라는 중년의 페미니스트가 쓴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들이라는 책인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그 20대 그러니까 젊은 여성 미국 여성들을 되게 많이 그 심층 인터뷰를 한 건데 주제가 뭐냐면 남성과의 그 섹스 경험에 대한 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놀랍게 파악된 것이 사실 자기가 젊은 시절이었던 이제 수십 년 전에 비해서 조금도 성관계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주로 얘기가 된 것은 그 남학생과의 어떤 이제 파티나 뭐 이런 자리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그 커뮤니티 안에서 많은 남자들이 그 오랄 섹스를 요구하고 네, 여성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성관계에 이렇게 임하는 것 같은 문화가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어떠한 본인의 즐거움도 챙기지 못하면서 거기에 응해줘야 하는 위치로서 있는 이런 게 되게 생생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들이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되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의 이제 여성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이제 성관계를 그래도 하고 있고 예전에도 많이 했겠죠. 근데 어쨌든 많이 하고 있고 그 관계에서 뭐 피임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즐거움의 요구라든가 이런 게 사실 예전에 비해서 더 됐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긴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어쨌든 섹스를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예전보다는 공공연하게 그렇지라고 인식된다는 것으로서 그 안에서 얼마나 평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조명되지 않고 있는 이런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똑같이 대입해서 저는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례가 워낙에 생생하고 하기 때문에 읽어보면 특히 이제 그 이성의 관계 안에서의 특히 섹스 관계 안에서의 평등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것 같아서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 제목이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들. 아는인지 안는인지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네. 네. 미정님은? 저의 해장픽은 열무 물김치입니다. 제가 맛있겠다. 올 여름에 열무 물김치에 완전 홀딱 빠졌는데 왜냐하면 너무 더웠기 때문이고 너무 더우니까 밥을 하기 싫고 그런데 국이 없으면 이 식사가 좀 미완성인 인상을 주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열무 물김치가 항상 그 데워 먹지 않아도 되고 네. 가스를 안 써도 되고 이제 국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일천한 우리의 식탁 저의 식탁에서 항상 이 채소를 덜 먹게 될까봐 좀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덜 먹을 수밖에 없고 오래 보관하고 뭐 이렇게 이 냉장고에는 매니지먼트라는 게 필요한데 그걸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못 들이니까. 근데 이 열무 물김치가 완전 이거 무슨 템이라고 하죠? 하여튼 무슨 템인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준
그렇죠. 채소도 섭외하고. 황금 열쇠 이런 표현 괜찮나요? 황금 열쇠인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만능템 아니에요? 그냥 만능템? 만능템 그래요. 네. 나 너무 올드해가지고. 그래서 열무물김치로 이제 남은 더위를 부엌에 자꾸 가스레인지 너무 많이 쓰면은 일산화탄소 많이 나오고 폐암 걸리고. 더워요, 그래서. 네네네. 더워요, 덥고. 일단. 그거 직접 담그신 거예요, 열무김치를? 사 먹죠. 그러면 만능템이 아니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네. 물론 아름다운 식탁을 차리는 분들이 네. 있으시지만 제가 이제 그러지 못할 때에도 국없이도 이 또 채소를 또 섭취하면서 맛있기까지 하는 열무물김치 추천드립니다. 저 지금 충격. 저 왜냐면 오늘 해장픽이 묵사발이었거든요. 아니 저도 똑같이 저 더위 많이 전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도저히 요리를 할 수가 없고 시켜 먹는 시 너무 지겹고 근데 저도 약간 국물이 있어야 밥을 먹는 네. 찌개든 뭐 국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밥하기 너무 힘들고 이래서 묵과 냉면 육수 냉면 그 육수 사는 거 아, 있잖아요. 네. 그거 냉면 육수와 묵과 집에 김 있잖아요. 그 조미김 그런 거 있으면 되고 그리고 저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프레시한 채소 야채를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추를 사서 상추를 찢어서 그 국물에 같이 붓고 그래가지고 식초랑 약간 설탕 살짝 타가지고 그 후루룩 먹으면 한 끼가 되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이미 앞전에서 좋네요. 저는 짧게 끝내도록 열무김치. 아니요. 그래서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해먹고 싶으실 거예요. 음. 뭔가 이렇게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그리고 집에 혹시 좀 잘 익은 김치가 있다면 김치에 송송송 썰어서 그 묵사발에 같이 이렇게 딱 넣으면 이영자 언니처럼 한번 해보세요. 맛있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육수 같은 거는 조그마한 봉지에 막 900원 그냥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묵사발만 조금 비싸요. 무슨 2,000원 하나? 그 하나 사면 아마 1인 가구는 하나 사면 작은 거 두 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 묵과 상추와 이 영양이 어우러져 가지고 예, 예. 주말에 한 끼 정도는 이런 걸로 네. 해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오늘의 소감은 특별 게스트인 미정님만 나누고 마무리하는 걸로. 보통 시간이 좀 나오면 또 나누거든요. 네, 미정님만. 네, 자기방 훈련에 네.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네. 성폭력 만연하는 세상에 네. 살고 있어서 네. 네.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성폭력 일어나는 원인은 가해자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필요 없고 자기 방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평가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매, 동지애,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시민. 함께해요. 네. 네. 와. 저는 시간 짧아서 아쉽습니다. 네. 기운이 그러니까요. 넘치죠. 아,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다음에 네. 꼭 좀 불러주시고요. 네, 네. 저는 대체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시 불러주시고 또 만나 뵙기를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해상상담소는 항상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고요. 육지점.today uchijng.today@gmail.com이나 한국여서 민우의 SNS 메시지로 고민되는 이야기나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해상상담소 2주 뒤에